안녕하세요, 다이어폭스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시간으로 복합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은 if, while, for 등의 기본적인 제어 흐름 구조를 구현합니다. 복합문은 하나나 그 이상의 절로 구성되는데요. 그 절은 헤더와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복합문의 절 헤더들은 모두 같은 들여쓰기 수준을 갖고요. 특별히 식별되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if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if절과 elseif절 또 else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헤드의 들여쓰기 수준은 같고요. 각각의 헤더는 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각 절은 스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예시를 보시면 if문 머니가 true일 경우에는 if절의 스위트가 실행이 되고요. 택시를 타고 간다가 프린트 됩니다. 머니가 false, 돈이 없는 경우에는 else절의 스위트 걸어간다가 프린트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머니가 true이기 때문에 if절인 택시를 타고 간다가 프린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while문 뒤에 expression, 표현식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식이 참인 동안에 while문의 스위트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while문을 종료시키고 앞에서 배웠다시피 break문이 있는 경우에는 루프인 while문을 종료시킵니다. while문과 else절이 함께 쓰일 경우에 break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 else절을 실행하지 않고 루프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컨티뉴 문도 사용할 수 있어서 컨티뉴 문 이하의 스위트는 생략하고 다시 다음 루프를 돌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슬립 카운트는 0으로 놓고 while 구문에 표현식을 넣어서 헤더를 만들었습니다. 스위트를 보시면 쉽 카운트가 0 더하기 1로 쉽 카운트가 1이 되었는데요. 프린트를 해주고 쉽 카운트가 10과 같을 경우에 잠이 들었다는 프린트를 해줍니다. 10번째 경우에 잠이 든 것을 프린트해주는 코드입니다. while 구문이 돌면서 쉽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하는데요. 그때마다 프린트를 해주고요. 1부터 10까지 프린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카운트가 10이 되어서 잠이 들었다는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for문은 시퀀스나 다른 이터레이블 요소들을 이터레이트 하는데 사용됩니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헤더에서는 시퀀스나 이터레이블 객체를 in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 식별자의 이름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블 객체 하나를 변수로 받아서 스위트를 실행시켜 주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range, 내장 함수인 range 함수 10인 것은 0부터 10 전인 9까지의 정수를 이터레이트 시켜주는 함수이고요. i는 그 각각의 정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스위트를 실행시켜 보면은 0부터 10까지를 프린트해 줍니다. 이 라인은 변수로 받은 i 값을 변경해주는 부분인데요. 스위트 마지막 부분에 변수를 재정의해 주었지만 다음 이터레이블 요소가 변수에 지정이 되면서 새롭게 스위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 스위트에서 재정의해준 i의 값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try, except, finally 문은 문장 그룹에 대한 예의 처리기나 정리 코드를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1을 0으로 나눴는데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excep절로 넘어가고 excep절이 제로 디비전 에러이기 때문에 excep절의 스위트인 print 4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ally로 다시 print 33을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with문은 블록의 실행을 컨텍스트 관리자가 정의한 메서드들로 감싸는 데 사용이 됩니다. 표현식은 이와 같고요. 앞에서 저희는 IO 객체, 즉 파일을 열 때 with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A 부분에 open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열어 주었고 그 열린 파일 객체를 as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에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스위트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쉼표로 여러 개의 변수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함수 정의. 함수는 정의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함수 정의 표현을 보면은 앞에 def라고 키워드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써준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나중에 인자로 받아서 함수 body, 즉 스위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도 콜론으로 헤더를 마치게 됩니다. 함수 body에서는 함수를 종료할 때 return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함수는 언제 사용되느냐? 구문, 즉 함수 body를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코드에서는 DRY, Don't Repeat Yourself라고 반복을 매우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for나 while, 절 뿐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정의를 해주고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함수 정의는 함수의 바디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바디가 실행이 되는데요. 함수의 호출은 함수 정의한 뒤에 함수 이름과 함께 괄호 혹은 괄호 안에 인자를 넣어 주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 정의가 될 때 매개 변수의 값, 즉 파라미터의 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은 표현식이 함수가 정의될 때 한 번 값이 구해지고 호출될 때마다 같은 값이 사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변 객체를 키워드 파라미터로 함수 정의를 할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정의. 클래스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 등을 사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클래스 정의를 실행시켜서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코루틴은 키워드인 async 띄우고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코루틴, 즉 함수와 함수를 부르는 객체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클래스와 코루틴은 파이썬 기초 2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